자, 이념 대립과 정쟁으로 갈라진 우리 정치의 현 주소, 극단적 진영 정치가 광복절 날 적나라하게 또 드러났다. 이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어제 따로 경축식 보고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먼저 우리 네. 배추도사 배룡찬 소장님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아이러니라는 네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러니. 예, 왜 그러냐면 이러니 뭐 이런 식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일 관계는 좋아졌거든요. 네. 역대 DJ 대통령 때만큼이나 한일 관계는 상당히 좋았다. 그러니까 마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관계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이제 뭐 다음 자민당 총재에 출마를 안 한다고 해서 이제 총리는 교체되겠습니다만 이 관계가 뭐 갑자기 뒤집어질 턱도 없고요. 또 젊은 세대들은 뭐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나 좋아졌는데 강복절 어제 이제 79주년 강복절인 근데 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긍정적이죠. 또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죠. 그런데 내부 분열을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파격적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이든 또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임명이든 저는 소통과 설득과 이런 것들이 왜 배제되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종찬 강복회장 또 공교롭게도 저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이종찬 강복회장이 이 정도로 반발을 할 정도라면 요약을 해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지를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에요. 네. 삼지사 현상이다. 세 가지의 지를 버리는 현상인데 하나의 지는 뭐냐면 지지율이에요. 지지율도 이럴 때 좀 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다독거리는 모습, 행보 이러면 지지율이 더 올라갈 텐데 두 번째는 지지층도 과연 이 모습을 원할까? 대구, 경북, 또 주부층, 또 60대 이상도 이 모습을 원할 거예요. 마지막 지는 이제 끝다리지인데 이미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이후에 변화를 시도하던 그 이미지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윤 대통령의 이미지는 그러니까 임기 초반 마치 총선 이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모습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훈 평론가님,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네, 점점 외통수로 몰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미 경고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인사 이전에 일련의 역사 관련 단체 쪽에 지금 기관장을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계속 임명을 하면서 그때 이미 광복회가 계속 경고를 했어요. 네. 근데 계속 뉴라이트 쪽 인사로 그냥 강행해서 그냥 임명을 해버리니 그러니까 지금 레드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잔칫날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경축식이라고 이제 이름도 그렇게 붙여서 경축을 하는 행사인 건데 과연 누가 이번 잔치상을 엎었냐 하는 거죠. 저는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면할 수가 없다 이거는 면하려고 해도 그리고 뭐 이해는 해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이번에 3세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뭐 건국절이라든지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뭐 국부로 뭐 영웅시하는 거라든가 이걸 완결지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초조감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뭔가 끝장보기식으로 나가다가는 지금 뭐 이거 굉장히 좀 윤석열 정권 자체가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황희 대변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레드 카드를 받는 일을 이제 골라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도 이 정무적으로 판단한다면 이 방향으로 가는 길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는 걸까요? 신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신념이요? 예, 이게 누적대의 문제거든요. 이종찬 평론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제3자 변제한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사도광산 등재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좋습니다. 뭐 개인에게 다 사상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이러니까 뭐 학자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건 괜찮은데 이 공직이나 인사에는 적재적소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노동부에는 그래도 노동부 장관에 좀 친노동적인 인사를 앉혀야 하는 것이고 뭐 기업과 관련된 부처 이런데 뭐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데에서는 그래도 완전 친노동 인사는 아니지만 좀 친기업 비즈니스 플랜들을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앉히고 그런 걸 이제 정부가 통할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인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 생긴 갈등이고 반발이고 이런 거라고 보는데 이 방향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정부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의 신념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자, 뭐 그런데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 이제 일본과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와 있고 특히 이제 K컬처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 문화가 일본으로 역수출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보면 친일 반일 프레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윤주인 대표. 예. 이거는 누구 책임이 큽니까 이게? 저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뭐 당장의 인기의 영합 또 대중들의 어떤 정서만 본다면 사실 쉬운 길을 갈 수 있죠. 그냥 적당히 독립운동가의 후손 정도 그냥 임명해서 국민들한테 두루 박수 받고 그러고 그냥 뭐 이 정부도 적당히 뭐 진보 좌파 세력과 이념적으로 타협하는 모습 보여주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냐면 이 역사 전쟁, 역사 논쟁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른바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이런 그 1948년에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북한과 체제가 나눠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흔히 말하는 그 역사적 사고가 이렇게 지배하는 한 결코 대한민국은 올바르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 반쪽짜리였잖아요. 사실 1945년에 바로 그랬어요. 광복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정확히 두 개로 쪼개져 있었고 두 건국 준비 세력이 서로 대립을 했고 거기서 이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 단독 정부 수립파가 승리를 한 거죠. 그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의 인선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사람을 친일로 낙인을 찍어서 낙마시킨다? 전 여기에는 절대로 항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친일이 아니에요. 친일이 아닌 사람을 친일로 규정해서 그만둬라? 여기서 밀려난다면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이 우파 정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명석 관장의 적격성 여부, 그러니까 자질의 문제를 떠나서 이 사람이 친일이기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 저는 여기서는 물러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반론 있으시면 어느 분이 하시죠. 8.15 광복절에 일본에서는 야스쿠니 신사에 뭐 곡물 복납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걸 단순히 내부 분열이다라고 해석하고 혹은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고 해석하면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걸 납득을 할지 잘 모르겠고요. 친일이라서 뭐 그만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과거 발언이나 생각이나 행보나 이런 것들이 이 자리에 앉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근데 말씀드리는 거죠. 윤주진 대표 얘기를 이제 듣고 보니까 좀 이제 저보다 세대가 아무래도 아래라서 지금 젊은 보수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역사에 대한 기본 인식이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김영석 독립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여기 있던 백성들 다 국적이 일본 국적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통성이 일본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 역사학자들이 뭐 지적하듯이 일제시대에 이루어진 모든 그 조선 총독부의 행정행위라든가
법률 행위는 다 정당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친일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친일입니까? 그러니까 친일하는 사람이 저 친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완용도 저 친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그 당시 얘기했냐? 지금 요즘 김영석 독립관장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민족의 그 근대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저 친일이에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뉴라이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논리가 아주 포장을 잘해서 자기 친일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결국은 친일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명확하게 가려내지 못하는 보수, 이건 좀 심각하다. 우리나라 이제 보수 진영에 보면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보수가 있고 아닌 세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승만 정권 때 이제 이 친일파를 온전시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사실은 보수는 원래 민족주의적이어야 하는데 친일 보수가 지금 이제 한 부류로 존재하는 건데 그들이 주류가 되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그 상황, 엄중한 상황에서 그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수가 생각한다면, 더군다나 젊은 보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우려스럽다. 저는 오히려 지금 젊은 보수들이야말로 과거의 그런 친일 보수하고 결별을 하고 민족주의적인 보수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친일 보수 윤주진 대표 반론하시죠. 네, 근데 이거를 생각의 다름의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지 틀렸다, 위험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MZ 세대들이 가장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일본 국적 문제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 당시에 조선 민족이 국제법적으로 국제법상 또 전 세계 주요국의 인식상 일본의 국적으로 분류됐고 정말 비극적이지만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출전해야 했던 그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식민 통치가 합당한 것이냐? 그렇게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힘이 없고 일본 제국주의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당했던 것은 맞고 그러한 일본이 나빴던 건 맞죠. 그러나 그 역사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용기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임시정부 당시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다 동의했습니까? 신채호 선생님부터가 임시정부를 반대했어요. 그럼 임시정부의 법통 문제를 갖고 뉴라이트 친일로 가져간다? 저는 그것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의 윗세대 정말 일제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이 백선엽 장군님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분들이야말로 일제를 겪으신 분들이에요. 박정희의 일제시대의 모습, 백선엽의 일제시대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그 시대를 겪지 않았던 지금의 80년대 90년대 학번의 586 세대가 이런 민족 좌경화된 민족주의에 경도돼서 반일 정서에 편승한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사고방식이고 지금 저희 세대는 오히려 좌우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짧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면 짧게 정대가 좀 문제 받는 네, 짧게 30초씩만 드릴게요. 가령 이제 이런 문제를 시각의 다양성 차원에서 이제 학자가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또 근거를 가지고. 근데 이제 과연 지지층이 이걸 원할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꼬치꼬치 타져서 그런 사실인 것과 그것을 굳이 부각시켜서 덜 추어내서 송기정 일본인이에요.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천양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조금만 더 붙을게요. 근데 한일 관계는 좋아졌는데 내부는 분열이 돼서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은 계속 불편하지만 나는 이걸 원하니까 가야 된다가 맞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적어도 저는 윤주진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죠. 아버지도 아들을 설득하고 엄마도 딸을 설득하는데 왜 이런 과정이 없냐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뭐 저는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독립기념관장을 안 하시면 돼요. 뭐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헌법에 반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헌법에 따르면 어쨌든 우리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게 돼 있다고 지금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데 그렇게 반론하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제법상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국제법상 얘기를 하실 거면 그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다 테러리스트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얘기하기에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반론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거 참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이승만 지금 전 대통령을 뭐 국부라고 지금 이제 뉴라이트 이쪽에서는 이야기를 막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도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재헌국회 당시에 국회의장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시정부 처음 만들었을 때 초대 대통령도 하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 헌법 재헌헌법 그 전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도 연설에서도 이 얘기 몇 차례 강조했던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그때 건립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재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재건입니다, 재건. 그런데 이거를 왜 갑자기 건국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하느냐? 저는 이 친일 세력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분히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늘에 숨어서 또 그분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이승만 정권 때도 그랬는데 그 후손들이 그걸 지금 계속 좀 그런 시도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이 역사 논쟁 같은 거여서 저희가 밤새 토론을 해도 결론이 도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실시간 보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대한민국이 해방된 날이다. 독립기념관장 당장 퇴임시켜 주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광복절 행사까지 쪼개서 하느냐 실망이다. 이런 의견. 일본 맘에만 들고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일본에게 아낌없이 주는 용산 그걸 바라보는 집권 여당. 이런 의견이요. 자, 뉴라이트들이 모여 즐기는 광복절 행사 같았다. 이런 의견. 반면에 친일이랑 친일 매국노랑 구분 좀 하자라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외교하지 말라는 건지 뭔지 에휴 이런 의견. 광복회의 뉴라이트 감별법은 자의적이고 건국전쟁 옹호하면 친일로 규정하잖아. 이런 반론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슬픈 역사다라고 자주 하시는 분도 있고 정치권도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광복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달라.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건국절 논란은 보면은 정부 수립 기념일이라는 게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도 있었고, 임시정부 역사도 있고, 뭐 개별적으로 사실을 기념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있고, 프랑스의 혁명기념일이 있지만 그 나라의 건국절이 없는 것처럼 어찌 보면 참 불필요한 논란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도 약간의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새 통일 담론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가 50회 나왔는데 반면 일본이라는 부분은 경제사정 언급하며 단 2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의 니혼게이자 또 산케이 신문조차 대일관계나 역사 문제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재명 당대표는 민생에는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역사 세탁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일인지 좀 대통령이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담론을 또 제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의 기념사가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매우 크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늘 단골 단어인 이제 자유. 이 자유는 보수적인 이제 사상에 기반해 있는 그 자유입니다. 프리덤이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그것이 등장을 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박영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게 저는 그렇죠. 이제 일본을 이야기할 때 과거사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사는 일본에 대해서 한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급진전한 그런 또 관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8 정도를 넣는다든지 뭔가 그 속에서 이제 비전이 제시돼야 되겠죠. 일본도 이제 가해 국가로서의 위치를 또 떠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했는데요.
시간이 예, 압박을 받아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예. 자, 평론가님. 어제 메시지는 양념이 주요리를 덮은 메시지다. 양념. 예. 그러니까 보통 8.15 광복절에는 대일 메시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7. 그 다음에 이제 통일 관련한 메시지를 이제 보통 한 3 정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7대 3.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예.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상당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이제 없는 건데 사실은 광복절 메시지는 그래서 일본 정부나 일본 언론도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봅니다. 한국 정부의 대일 정책의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보냈다라는 거 개인적으로는 사실 납득 안 가고요. 자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정권을 자유정권, 자유당 정권 아니고요. 자유정권으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자, 윤진희 대표는 예.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저는 광복절 경축사의 메시지를 갖고 우리 사회가 이번에는 일본에 무엇을 얘기할까라고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거 안 해도 될 때가 됐어요. 일본에서 역사 왜곡을 하든 말든 독도의 만행을 저지르든 말든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되느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저는 광복절 경축사 정치 자체가 이제는 종식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하나의 물론 되게 중요한 경축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지 이것을 우리가 정치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본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은 존중하는데 이미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 다 우리 국민이잖아요. 좀 아닌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는 물론 뭐 대표님께서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기조를 취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우리가 저기 때와 장소가 있는 거잖아요. 상가집에서 할 얘기 따로 있고 결혼식에서 할 얘기 따로 있고 뭐 졸업식에서 할 얘기 따로 있고 입학식에서 할 얘기 따로 있잖아요. 저는 이거 6.25 뭐 경축사 이런 건 줄 알았어요. 6.25 축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왜 이렇게 하느냐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자극하기 싫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우회해서 다 빼고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스쿠니 신사에서 곡물 복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리 이제 일본이랑 관계 좋아졌다 미래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반드시 일본과 멱살 잡고 싸우기만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결할 건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컴플렉스가 실제로 없는 게 되는 거죠.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경축사에 그래서 제가 그 말 이야기 이어가면 8.15 이제 통일 독트린이 나왔어요. 저는 이것도 좋다고 봅니다. 윤주인 대표 얘기한 대로 이제 앞으로 통일에 대한 담대한 이제 구상이 나온 것이겠죠. 뭐 이게 계획인데 그럼 실천은 이제 기대해 보면 되는데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야당이든 아니면은 그 전에라도 이제 국민들하고 좀 소통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설득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옳다 하고 빵 하고 터뜨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몰라도 국민들은 충분히 뭔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을 때는 답답해지는 것이거든요. 네,